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지금 황태순 그리고 최병렬 최창렬 교수님 예, 나와 계십니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태순 박사님. 지금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앞서도 보니까 이제 두 분 장관, 서승환 장관하고 유정복 장관 나와서 한쪽 그 서승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민영화는 한마디로 괴담이다. 괴담인데 그런 괴담 갖고 14일째 불법 파업을 계속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해치고 있다 하는 부분을 갖다 강조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정복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어떤 체포 영장을 갖다가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노총 여기 뭐 나오나 민주노총도 그렇습니다. 민주노총도 일단은 정부의 법 집행에 응하는 것이 옳지요. 근데 민주노총에서 보면 오늘 새벽부터 SNS 등을 통해서 한 4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빌딩에 지금 이른바 결사옹위하는 자세로서 한 4천여 명의 또 경찰이 운지방 가운데 이 집행을 방해하고 있고, 이런 것이 새 밑에 가뜩이나 지금 각박한 국민들의 심정에 아주 씁쓸해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죠. 반면에요. 근데 최창현 교수님, 이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이 이렇게 강제 진압을 한 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노총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일단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안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노조 파업이 14일째 지속되니까 그야말로 아까도 그 장관, 그 서수환 장관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피로도가 누적돼가지고 안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내일부터는 일단 인행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왜 노조를 이렇게 정말 못 믿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14일이 지속되니까 정부로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노조의 문제, 노조의 불법 파업이냐 합법 파업이냐 문제가 있고요. 쟁점이 또 하나는 이게 민영화냐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또 하나 좀 다른 관점입니다만 정부와 노조, 코레일 측과 지금 이 국토부와의 그 사이에 코레일 노조와의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이 각각 다른 그 관점의 얘기들인데 그 일단은 노조도 저는 상당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노조가 사실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노조의 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또 임금이 많은 노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거의 17조인가가 적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조도 어떤 형태인가 저는 경쟁체제 도입에 막연하게 거부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부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민영화는 철도에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철도나 가스나 전기나 어떠한 것들에 비해서도 철도의 공공성이 제일 강하다는 얘기죠. 정부가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강경진압으로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노총 설립을 처음으로 이런 강제 연행이 실시되다 보면은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여야 간에 상당히 대치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것과 결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노조의 문제입니다만 정책의 문제가 결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노조도 상당히 반성할 게 많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조금 사회적 논의기구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인내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정 박사님, 근데 이 민영화 이슈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이번 민영화 이슈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이런 모습을 보면 약간 좀 소통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민영화라는 것을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민영화 절대 반대, 민영화가 마치 무슨 뿔 달린 괴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민영화는 이른바 비대한 공공부문의 개혁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이고 공공부문 개혁인 민영화를 갖다 가장 처음으로 집행했고 가장 잘한 정부는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예요. 국민의 정부 당시에 포스코 보면 민영화했죠. 그다음에 한국통신 현재 KT입니다만은 민영화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른바 보면 철밥통, 과거에 우리가 나라 민족 자본이 부족할 때는 어쨌든 공사 형태로서 자본을 갖다 그렇게 집중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만요. 지금 그 새누리당 당사에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2일 동짓날입니다.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짓날. 팥죽 드셨나요? 김동우 기자님? 기자 간다면 어느 분이 나가시죠? 기자 간다면. 김재원이요? 팥죽? 우선 좀 전에 철도노조 파업과 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 특검 법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입니다.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당연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에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법 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좀 전에 있었던 이 야권에서 공동 발의키로 한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을 만들어준 야권 연대가 이제는 2012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신장 개업을 했습니다. 이 야권 연대가 내일 야당 전체의 이름으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대선 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이지만은 그 실제 내용은 야권연대 대선불복 특별법입니다. 댓글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내 탓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댓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퇴진하라. 그 다음에 정권은 우리들 몫이다. 라는 자기 체면에 입각한 법안입니다. 이 야권연대가 자기들의 주특기인 남탓 정치의 새로운 금자탑 하나를 더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특검 법안은 남탓 특별법, 책임전가 특별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이전 정부의 몇몇 공무원에게 돌리고 자기들은 실패와 분열의 아이콘에서 마치 고결한 순교자인 양 재포장하겠다는 게 이 특검 법안입니다. 대선 불복 특별법의 내용도 억지와 과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댓글 부정선거 당선이라는 낙인 찍기에만 성공한다면 그 다음 정권은 응당 자기들 몫이라는 주문을 거는 정치적 부적입니다. 야권연대가 이런 황당한 자기 체면과 남탓 정치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먼저 이러한 부적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면서 야당과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와 국정원 개혁 특위를 모두 다 수용을 했습니다. 양보와 양보를 거듭해서 소모적인 정쟁의 종식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그렇게 밑줄치고 암송하고 최고라고 칭송했던 게 검찰의 공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 그러니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문제를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는데요. 이 기자회견은 앞서 오전에 이 범야권에서 공동 특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해드린 겁니다. 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 등 야권의 공동특검 법안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야권연대 특검 제안은 대선 불복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앞서서 민주당은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작전이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지도부는 현재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철도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서 노조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장면입니다. 민영화 반대라 국민적 요구와 그리고 반대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대화와 소통이 아니라 독선과 불통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독선과 불통이 길어지면 결국 그것은 독재의 길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권은 똑바로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독재는 우리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철도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소통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들었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 사태 참 연말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가뜩이나 보면은 얼어붙어 있는 전국, 이제 예. 꽝꽝 얼어붙게 만들겠죠. 꽝꽝 얼어붙게 만들겠고 지금 뭐 전병헌 원내대표, 그다음에 좀 앞서는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새누리당입니다만은 네. 서로 뭐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노조, 철도 노조에서는 뭐 대통령도 총리도 그다음에 서승원 교통부 장관도 나와서 몇 차례에 걸쳐서 민영화 없다. 또 만약에 민영화를 시도한다면은 그것은 면허를 취소할 것이다. 네. 라고 확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앞으로 민영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정해달라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서 그렇죠. 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하. 특히 민주당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전병헌 원내대표나 김한길 대표는 그러면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민영화하면서 우리나라 군사를 굉장히 많이 뺐어요.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해냈습니다. 상당 부분. 그 당시에 김한길 대표는 청와대 수석이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나름대로 공공부문 개혁하면서 철밥통을 깨는데 앞장섰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번 정쟁의 이런 노조에 어떻게 보면 자기 좀 기득권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것을 갖다가 정쟁에 결부시켜서는 민주당은 안 될 일이죠. 그리고 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윤상현 수석부대표 물론 저는 잠깐 네. 방송 사고라고 봅니다만 예. 지금 이렇게 엄중하고 전 국민들이 이게 진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산 밑에 이 광경을 갖다 보고 있는데 슬슬 웃으면서 무슨 농담하듯이 팥죽 드셨느냐 하는 예. 부분은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로서는 적절한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저도 한마디 좀 촌평을 하면은 네. 좀 예. 똑같은 생각이었으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1997년도 3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예. 97년도면 이제 그 연말에 이제 IMF가 다가오고 이제 대선이 있던 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기자회견을 저렇게 겸손함이 전혀 없는 기자회견을 할까 하면 굉장히 이 정부 굉장히 얼어붙겠구나, 여건이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제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한법위가 터지고 이제 김현철 아들 구속이 되고 막 이랬던 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뭐 그건 다릅니다만 이게 대자비처럼 겹치면서 뭐 팥죽을 얘기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뭐 얼어붙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만큼 현재 정치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이 예. 좀 안일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촌평을 하고 싶고요. 예. 민영화 문제는 아까 우리 황 의원님 잘 지적했다시피 민영화 해야 됩니다. 근데 철도 노조는 민영화 철도는 달라요. KT나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만 공기업이 방만해지고
노조가 너무 기득권화하고 이거 분명히 경쟁 체제 도입해야 되는데 예. 철도는 사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다시 돌아갔어요. 공기업하고. 그래서 지금도 정부도 공기업을 놔두겠다는 건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다시피 기본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구심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조에서.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제도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예. 말하면 이게 서로 너무 못 믿는 것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신뢰 문제가 신뢰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지금 이제 강경진으로 갔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강경진으로 하면 이 대화는 완전히 막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엄정한 법 집행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다른 정치적 파장을 하고 지금 보십시오. 제가 쭉 이제 방금 이제 정병원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수석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정병원 원내대표도 뭐라고 했냐면은 독재기를 가고 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 독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수석 부대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탓 책임전가 특별법이다. 특검법이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국가의 대선계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를 이제 완전히 몰아넣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하나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예. 네, 지금 특검법안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오전에 야권 공동으로 지금 특검법안을 발의를 하겠다, 내일 하겠다고 하는 얘기고 새누리당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 연대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북 세력을 끌어들인 야권 연대가 지금 신장개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남탓 신장개혁했다 네. 뭐 이야기하는데 특검 부분은 마침 최근에 보니까 이제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어떤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3급 군무원이 뭐 총괄 지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보면은 야당 또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좌성향 그 시민사회단체 입장에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 거기에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보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 혼외자 의혹 아들에 대해서 뭐 가족관계 등록부를 들여다봤던 것이 이른바 조오영 행정관이 뭐 다다. 본인은 뭐 제3자 우물우물하고 있고 그렇죠. 뭐 김장주 국장은 뭐 아니다. 정리되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보면은 그 뒤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른바 우리 그런 거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요. 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그 부분에서 합리적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갖다 못 풀기 때문에 또 야당은 마치 조자룡 헌칼 쓰듯이 보면은 특검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 예. 이르게 된 것이죠. 네, 교수님 근데 이게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정치적인 이 액션이라고 보이는 게 통과시킬 수가 뭐 거의 현실로 불가능하죠. 네. 뭐 제적위원회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상징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겠죠. 예. 문제는 다시 특검으로 돌아왔는데 그 양특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국정개혁특위하고 특검 문제. 그 양특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여야 사자회동에서 특검을 일단 나중에 합의하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예. 대체적인 이제 전망들이 특검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다시 특검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새로 출범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혼외자 의심 개인정보 유출건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하나 시금석이 될 거다. 네. 예. 거기서 만약에 야당이라든지 비판 세력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면은 특검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특검의 필요성이 이런 전망이 일반적이었어요. 예. 또 하나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최근 아마 그거 아닙니까? 국정원 개혁특위도 그렇고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뭡니까? 그 국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가 지금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황 의원이. 그 3급 군무원이 그걸 지시받지 않고 아무 동기도 없이 했다는 게 일단 합리적 의심,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정황적으로 좀 의심이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밝히는 이런 자세랄지 이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객관적으로.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수석 대표 얘기가 이걸 마치 완전히 대서물복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운 야권 연대다. 이런 것들은요. 이미 정치적 언어가 실종된 거거든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독재기란 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네. 아무튼 여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대서물복 특별법을 몰아붙이면 특검은 정치적인 쟁투가 있는 거죠. 네. 예. 이걸 근데 종북 세력이 국회 입성 도왔다? 그러면 다 모두 종북 세력입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종북 프레임 아니냐, 대선 물복 프레임에 덫이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세미정국도 앞으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세미정부의 새정국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현재로 봐서는 세종은 그것이 뭐 세미쪽 못지않게 뭐 더 아마 격화될 것 치열해지지 같아요.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